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바로 콘탁스 T3라는 모델인데요. 바로 굉장히 콤팩트한 PNS 카메라입니다. 포인트 앤 슛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PNS.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똑딱입니다. 한마디로 똑딱이. 똑딱이가 뭐냐? 포인트 앤 슛. 한마디로 뭔가 포인트를 잡고 바로 슛을 하는 겁니다. 총을 쏘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사진에서는 이제 셔터를 찍을 때 슈팅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똑딱이, 컴팩트한 카메라를 가지고 똑딱이라고 하고요. 또 간편하게 조리개라든지 셔터 스피드라든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바로 미수기가 어디 있는지 프레이밍만 딱 해서 바로 캡처한다. 그런 카메라들을 우리는 똑딱이, PNS 이렇게 불리웁니다. 근데 이 똑딱이계에서도 가장 명품급인 카메라예요. 이거는 왜 굳이 제가 이거를 소개하고자 하냐면, 유명하기도 하고 또 사진이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이게 출시된 지는 2001년도예요. 비교적 필름 카메라 치고는 좀 후반기에 나온 카메라죠. 2001년도에 나온 카메라인데 지금은 무려 100만원 후반대까지 올라가는 카메라테크로도 유명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콘탁스 T3는 소장하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카메라로도 유명한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GD가 썼고 이성경이 썼고 뭐 장호연이 썼고 뭐 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의 카메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이게 유명한가? 첫 번째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컴팩트하고도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누르고 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리개 우선 모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8에서부터 16까지의 조리개를 제가 쓸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렌즈는 이제 워낙 유명한 칼 사이즈 조나 렌즈 2008 35mm 초점거리입니다. 이 렌즈를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그 스트리트 포토그래피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진기가 되겠습니다. DSLR처럼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의식하잖아요. 예, 스트리트 사진을 찍다 보면. 근데 이 카메라는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카메라보다, 요즘 핸드폰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을 안 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칼 사이즈, 굉장히 쨍쨍한 사진을 찍어내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소프트한 이미지보다는 조금 콘트라스트 강하고 색감도 펀치한 느낌으로 잘 찍어내고 있습니다. 사진의 퀄리티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첫 번째, 렌즈죠. 두 번째, 바로 필름이죠. 어떤 필름을 쓰느냐. 물론 작가가 동일할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렌즈가 허접하고 필름이 오래된 걸 썼다고 해서 이게 안 좋냐? 그건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작가의 think, 생각이죠. 의도. 이거야말로 제일 중요한 거고, 이왕이면 렌즈가 좋아야 되고 필름도 컨셉에 맞는 필름들을 써줘야 이 원하는 이 작가의 의도와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원을 좀 볼게요. 35mm 전자동입니다. 렌즈 셔터식 AF 카메라입니다. AF 카메라예요. 따로 뭐 조리개를 돌리거나 뭐 할 게 없어요. 내가 찍고자 하는 미수기에다가 반셔터 누르고 찍으면 됩니다. 35cm까지 근접 촬영이 됩니다. 35cm 정도 떨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포커스가 안 맞고 35cm부터 무한대까지 촬영 가능한 거니까요. 35cm를 떨어뜨리고선 이렇게 바라보면은 왼쪽 상단에 그 꽃 모양이 딱 있습니다. 그 튤립 꽃 모양. 불이 딱 들어와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근거리 촬영을 하고 있구나. 네가 근거리 촬영하고 있으니까 가깝게 초점 맞추겠다. 그러면 프레이밍은 좀 틀려져요. 이게 이제 뷰파인더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여기에 또 조그맣게 또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다. 근거리에서는 요 프레이밍을 쓰고 원거리에서는 요 프레임을 쓰겠다. SLR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좋은 똑딱이를 쓰려면 일단 단렌즈를 써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35mm 단렌즈고 조리개는 2.8부터 시작하는 비교적 밝은, 똑딱이 치고는 밝은 렌즈를 쓰고 있다. 2.8에서 16까지 조리개에 되어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16초부터 1200분의 1초, 그리고 조리개를 최대 개방할 때는 500분의 1초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LT 장노출일 경우에는 무려 1초에서부터 180초까지도 셔터가 된다. 그 다음에 P 모드가 있고요. A 모드에서는 역시 조리개 우선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특이한 게 필름을 장착을 하고 ISO를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이 DX 코드 인식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수동 카메라들은 내가 필름을 넣어서 감아갖고 로딩을 해서 ISO를 세팅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거는 좀 그나마 전자식이다 보니까 DX 코드를 필름에 있는 겉표면에 있는 그 DX 코드를 인지를 해서 자동적으로 얘가 센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거는 100이다, ISO가 200필름이다, 400필름이다, 800필름이다, 1600이다 인식을 해서 바로 세팅이 카메라가 해주는 그런 방식의 좀 편리한 방식이죠. 그리고 다 찍고 나면은 자동으로 리와인딩 된다. 자, 이거의 무게는 그럼 어떨까요? 무게.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배터리가 없이 230g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가볍죠. 포켓 속에 집어넣고 꺼내서 포인트 앤 슛. 그리고 조리개 우선으로 내가 어느 정도는 피사계 심도를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사계 심도를 2.8로 놓으면서 아웃포커스를 줄 것인지, 아니면 16쪽으로 가까이 가서 조리개를 좀 조여서 찍을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카메라의 장점은 역시 견고합니다. 의외로 견고해요. 견고한 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가볍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죠. 너무나도 예쁜 디자인적인 거.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이건 뭐 충격의 약. 이 작은 카메라들은 충격을 주면 끝이에요. 왜냐? 워낙 작은 거에다 다 뭐 중요 부품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뭐 코너 찍혔다, 떨어뜨렸다, 그러면 뭐 이제는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고장나는 순간. 코너 항상 구매할 때는 모든 카메라 마찬가지예요. 코너에 떨궈진 자국이 있는지, 흠집, 파인 자국이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되고요. 이 카메라는 다행히도 제가 1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정말 민트급으로 정말 행복하게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잘 사용했는데요. 매일같이 갖고 다니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에 단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좀 약간 쫄보라서 제가 전투적으로 좀 쓰고 싶지만 전투적으로 좀 못 썼다. 남자의 액세서리는 뭐 시계 정도 뭐 있겠지만은, 반지나,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액세서리를 이걸 두고 있어요. 이거는 저의 주얼리다. 이건 한마디로 중요한 자리에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주얼리 같은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 아까 전에 DX 코드 자동 인식되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인위적으로 내가 필름을 세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감도 수동 설정 기능이 없다라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모드를 한번 볼까요? 이제 플래시 모드는 여기 보면은 맨 왼쪽 버튼부터 볼게요. 왼쪽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현재는 플래시 기능이 돼 있다. 이건 플래시가 무조건 터진다. 그 다음에 오토 눈 그림하고 사람 인물의 별이 있습니다. 야간에 정목 현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한 문자 해석하면은 빨간 눈이에요. 사진에 보면 플래시 터졌을 때 눈이 뻘겋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은 야간에 어둡다 보니까 이 조리개가 열리듯이 동공이 크게 열려 있어요. 왜? 보려고 열려 있는데 갑자기 플래시가 들어오니까 이 동공 속에 반사되는, 이게 빨갛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은 뭐냐면, 사진 찍기 전에 한번 예비 플래시가 한번 터져요. 살짝 팡 터지면서 사람의 눈을 적응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적응을 시킨 뒤에 오리지널로 그 제대로 된 사진이 빵 터지면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예비로 탁 터졌을 때 빛이 많으니까 눈이 동공이 작아져요. 정목을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플래시를 한번 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터지고 오리지널로 한번 터지는 게 바로 정목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보세요. 잘 보세요. 두 번 터집니다. 예비로 한번 딱 터지고 두 번째 한번 딱 터지고, 이게 정목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플래시 기능이 바로 오토 사람 눈. 그 야간에. 다음 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토, 말 그대로
플래시는 무조건 오토로 쓰겠다. 어두우면 저절로 켜져라. 그 다음에 정목 현상만 잡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발광을 억제하겠다. 발광 억제. 무조건 어두워도 플래시가 터지는 걸 막아라. 요렇게 해서 플래시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버튼 볼까요? 두 번째 버튼은 모드라고 써 있는데요. 모드를 누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0.0입니다. 이거는 정노출인 거예요. 노출 오버를 한다든지 노출 언더를 찍지 않고 정노출로 찍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누른 상태에서 깜빡거렸을 때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방향이 있고 플러스 방향이 있습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다이얼을 돌리면 플러스 2 스탑까지 오버로 찍는다는 겁니다. 3분의 1 스탑씩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2 스탑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로우 키로 찍을 거냐 하이 키로 찍을 거냐 전반적인 사진을 이렇게 세팅해서 찍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모드는 바로 타이머죠. 타이머 10초 타이머가 있고요. 한번 돌리면 무조건 조절은 요걸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초도 있고요. 10초, 2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롱타임 저속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1초로 할 것이냐 1.5초로 할 것이냐 뭐 쭉 45초 180초까지 있습니다. 180초까지 사실 이 기능을 쓰진 않아 잘. 왜냐하면 누가 이거를 모두 들어가갖고 MF에 세팅을 해서 0.4 0.5 0.6 이거를 10m 인피니티까지 이걸 세팅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할 수도 있죠. 그거 필요할 때는 이 기능을 쓴다. 이 기능을 쓰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어. 사실 이거는. 그래도 요런 기능이 있다. 그 매뉴얼 포커스로 찍으려면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토 포커스 AF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일단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검정 버튼 보이죠? 요게 바로 셔터입니다. 셔터. 요것도 버튼이 살짝 돌아가요. 이거는 뭐냐? 가 넘어갈 때는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전원 끌 때도 누르고 들어가고. 누르고 키고 누르고 A 모드로 바꾼 다음부터는 A 모드에서는 자유롭게 조리개는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FL이라고 있습니다. AFL. 이게 뭐냐면 오토포커스 락을 건다는 겁니다. 내가 맞추고자 하는 포커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센터에 있는 게 포커스가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근데 미수기가 여기에 있고 미수기를 이쪽에 놓고 찍으면 요 뒤에 여기에 포커스가 맞기 때문에 이 미수기는 아웃 포커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프레임을 이 가운데를 이쪽으로 일단 맞춰 놓습니다. 미수기한테 요렇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맞추고 AFL 락을 딱 겁니다. 여기다 버튼을 AFL 락을 누르고 있으면 밑에 하단에 프레임 하단에 점이 깜빡 느리게 전멸이 돼요. 그러면 락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프레임을 이쪽으로 옮겨서 촬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포커스가 맞는 겁니다. 다시 여기에 저 멀리 있는 뭐 한라산에 맞는 게 아니라 미수기한테 맞게 돼 있다. 락을 걸어서 요럴 때 이 AFL을 쓰는 거죠.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잘 모르면 이게 뭐지 하고 안 찍다 보면 미수기를 포커스에 맞추고 싶은데 프레이밍만 잡고 찍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수기가 왼쪽에 있으면 저 멀리 있는 한라산의 포커스가 자동으로 맞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이 점선대로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AFL 기능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수기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고선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외관에 나와 있는 버튼들은 다 됐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여기에 보면은 동전으로 돌리면 CR2 이 배터리 하나 들어갑니다. 이 점 대 점으로 맞춘 다음에 돌리는 거예요. 여기 점 있고 여기 점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밑에는 소켓이 있죠. 내부를 한번 볼게요. 열 때는 오픈할 때는 여기다 여는 거죠. 이걸 밑으로 내리면 열리죠. 이쪽에다가 필름을 넣고 쭉 뽑아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넣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감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DX 코드를 인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고요. 심플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속은 뭐 내부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필름을 넣은지 알고 열었다 닫으니까 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카메라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잘 활용하고 있는 거 그대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좀 넘게 사용하면서 이걸로 이제 많은 롤수를 찍진 않았지만 제가 찍은 사진 몇 가지들을 좀 보시면서 이 카메라에 대해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콘탁스 T3로 촬영한 사진들 잘 보셨습니까? 일포드 흑백 필름하고 텅스텐 칼라 필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찍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를 올릴 계획이니까요. 사진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